우리 병두에게 너무 지독한 애가 걸렸어. 임자가 고른 애 아니오. 듣기 싫어요. 그저 저 하나밖에 모르니. 모두를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랬다고. 한 푼도 살림에 보태지는 않으면서 먹어대기는 극성이라니까. 사람은 다 태어난 대로 사는 것이다. 코딱지만한 집에 뭐 그리 청소할 게 있다고. 정해진 대로 사는 거요. 당신들 저녁살 좀 씻어 밥통에 넣고 밥 좀 눌러주면 안 되나요? 병둔의 식구들. 천상미. 오늘따라 유난스레 배시시 과장스러운 웃음을 지어내는 며느리가 영 못마땅해서 시어머니는 심술이 나는 것이다. 나이답지 않게 꽉 끼는 하얀 바지가 궁둥짝 위에 걸려 삼각 팬티까지 훤히 비치는 거며 허리 가늘기 대회라도 나가는 양 꼭 조여맨 아기 기저귀 넓이만한 벨트인지 허리띠인지 때문에 아랫배가 툭 튀어나왔다. 며느리는 냉장고에서 마가린이며 잼 등을 꺼내 식탁 위에 덜커덩 올려놓으며 프라이팬에 계란을 탁탁 깨어놓았다. 미국까지 왔으면 어느 정도는 미국식으로 살아야지. 아침부터 된장국에 김치에 밥이나 먹으려면 한국에서 살지 뭐하러 미국까지 왔느냐면서 과감하게 식생활 개선을 한 것은 며느리가 들어온 한 달 후였고 2년 전이었다. 며느리보다 10년도 더 먼저 온 시어머니는 메마른 빵과 시큼한 주스가 목구멍으로 넘어가질 않았지만 며느리가 큰 인심 쓰고 해주는 아침이니 먹는 척이라도 하라는 영감의 성화에 그대로 하는 것이다. 세수를 막 끝내고 상의를 걸치며 나오는 아들은 의자에 앉으면서 어머니를 흘끔 쳐다본다. 오늘 하루는 조용하겠지 하고 바라는 눈치다. 어머니가 청소하러 가는 날은 예외지만 하루 종일 집에 있는 날은 부엌에서부터 호박, 상추, 고추를 심어놓은 조그만 뒷마당까지 며느리의 불평이 따라다녔다. 호박은 시어머니의 안달과 한숨을 먹으면서 주렁주렁 매달려갔고 고추는 시아버지의 너그러운 인내를 삼키면서 연그러갔다. 우리 병두에게 너무 지독한 애가 걸렸어. 이건 위도 없고 아래도 없다니까. 착한 그놈에게 하필이면 여우 같은 애가 걸렸는지. 이것 봐 임자. 임자가 고른 애 아니오. 조금씩만 이해를 해봐요. 무조건 밉게만 보지 말고 어른이 먼저 사랑을 베풀어 보구려. 내 자식 귀여우면 남의 자식도 듣기 싫어요. 뭔 보통 애만 되어도 내가 왜 이러겠어요. 이게 뭐 시부모를 섬길 줄 아나 남편을 위할 줄 아나. 그저 저 하나밖에 모르니. 어젯밤에 어머니와 아버지와의 대화가 아침을 먹는 동안 내내 병두의 머릿속에 맴돌았다. 후다닥 아침을 먹고 아들과 며느리가 빵 몇 쪽에 햄을 넣어 싸고 오렌지 2개씩을 봉지에 담아들고 일을 나간 다음 시어머니는 청소하러 갈 생각도 없이 며느리의 괘씸한 행동들 때문에 속이 부글거렸다. 영감은 몇 년 전만 해도 서투른 운전을 배워 5번째 운전시험을 치렀을 망정 면허증도 따서 마누라가 이 집 저 집 청소하러 갈 때 태워다 주면서 그런대로 큰 소리도 칠 수 있었다. 그러나 운전대를 잡고 폼 좀 잡아볼 때쯤 덜컥 사고를 내어서 똥차는 박살이 났고 영감의 발목만 부러져서 지팡이 신세가 되었다. 그리고 마누라 눈치나 보면서 용돈을 얻어 RTD 버스 타고 할 일 없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노인에게 하루는 길고 1년은 짧다는 시간을 죽이다가 고향 친구인 정영감을 우연히 만난 게 영감에게는 미국에 와서 얻은 제일 커다란 수확이었다. 두 영감은 서로가 너무 지치고 늙은 모습에 공동의식 동료 같은 기분이 들어 만난 첫날 근처 공원에서 반나절을 그동안 지난 이야기로 흘려보냈다. 전화번호를 서로 주고받았지만 그래도 그나마 남아있는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그날은 신세 타령을 생략했었다. 아이고, 두 분이 정답게 아침 식사를 하시는군요. 현관 옆방에 새들어 사는 김씨가 부스스 나오더니 낡고 조그만 자기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컵에 따르면서 아주머니가 한숨을 푹푹 내뱉고 있는 이유를 나는 알지요 하는 표정으로 마주 앉았다. 방 셋 중 하나는 영감 내외에 하나는 아들이 차지하고 나머지 방 하나를 한국마켓에 월 300불에 새놓음이라고 써붙였더니
그날로 김씨가 들어온 지도 벌써 몇 년 전이다. 보아하니 영주권도 없는 것 같고 건장한 체격만 믿고 잔디도 깎고 밤 청소도 따라다니는 것 같다는 사실밖에 모른다. 이놈의 미국은 프라이버시인지 뭔지를 너무나 존중해서 남의 개인 생활은 내 할 바가 아닌 것이다. 김씨는 손톱 밑에 까맣게 기름때가 묻은 손으로 머리를 벅벅 긁었다. 저놈도 별 볼 일 없는 놈이지. 고국에 처자식이 있다면서 무슨 고생인지. 미국이 뭐 그리 좋다고. 시어머니는 의자에서 일어나면서 속으로 중얼거렸다. 설거지는 당연히 영감 차지였다. 직업이 지천으로 흔하다는 기회의 나라 미국이라는 데서 돈 못 벌고 직업이 없는 영감은 당연한 줄 알고 이력이 난 설거지를 말끔히 했다. 계란 비린내가 난다는 마누라 잔소리가 싫어서 뜨거운 물에 접시를 여러 번 헹구었다. 행주까지 빨아 뒷마당 빨랫줄에 널고 오늘은 또 무엇을 하며 하루를 넘길까 생각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 생각만 하면 분통이 터질 지경이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후회는 이미 너무 늦은 것이다. 2년 전으로 돌아가 본다. 그때는 그래도 희망이 있었다. 병두는 겨우 중학교를 졸업한 데다가 생긴 것도 그렇고 체격 또한 비리비리해서 뭐 내로라 자랑할 게 없지만 마음씨 하나만은 좋았으며 성실했다. 병두가 어언 30대가 되어서 결혼을 서둘러야 했다. 학력도 없지 재산도 없지 미국에서 색식감을 어찌 구하겠어요. 찬상 서울에 가서 며느리를 얻어와야 할까 봐요. 병두 나가는 세탁소에서 옷 수선한다는 미쓰리 얌전하고 참하던데 병두도 싫은 눈치는 아니고. 아니 우리 병두가 어디가 어때서 병신하고 결혼을 해요? 이 사람 말 함부로 하는 것 아닐세. 병신이라니. 소아마비로 다리를 약간 저는 것뿐인데 겉 건강하고 속 병든 사람보다 100배 낫지. 주인도 그럽디다. 미쓰리는 마음이 천사 같으며 예의도 바르고 아주 성실하다고. 거기다가 그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가 아무리 고와도 안 돼요. 뭐가 캥기는 게 있다고 부모도 없는 애하고 결혼을 시켜요. 영감은 역시 별로 자기 주장이 통하지 않는 것을 알기에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못했다. 마누라는 의기양양해서 한마디 더 했다. 서울에서는 미국만 데려간다면 대학 졸업한 며느리도 얻을 수 있답니다. 다 끼리끼리 만나야 된다는 것일세. 아들 주제 보고 얻어야지. 모두를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랬다고. 분수대로 하는 것일세. 영감도 이번만은 지지 않으려고 대꾸했지만 마누라와 병두는 10년 만에 화려한 고국 방문길에 올랐다. 며느리 사냥을 나선 것이다. 세탁소 다림질 스팀에 찌든 아들은 새 양복도 사고 새 구두도 샀으며 마누라까지 덩달아 새 원피스에 새 핸드백을 사느라고 며칠을 수선스럽게 보냈다. 옷도 입어본 놈이 태가 난다고 차려입고 나온 마누라와 아들은 영감의 낮은 안목으로 봐도 하나는 절구통에 하나는 주워다 놓은 보리자루였다. 저러고 서울에 가서는 세탁소에서 다리미질이나 한 거나 남의 집 청소하고 일당을 번다거나 하는 소리는 쏙 뺄 마누라였다. 미국에서 결혼하러 귀국한 영주권 가진 재미동포라는 그럴듯한 이유든 뭐든 간에 그래서 데려온 게 지금의 며느리인 것이다. 여비 줄인다고 서울 간 김에 선 보고 결혼식 치르고 수속 시작하고 시원시원하게 일을 마치고 돌아온 마누라는 의기양양해 했고 병두는 30년 묵은 총각을 버리고 온 탓인지 멍한 표정이었다. 며느리는 우리 병두하고 동갑내기고 예쁘고 상냥해요. 대학교 2년 중퇴래요. 체격도 좋지요. 우리 병두 저래봬도 애가 워낙 착해서 처복은 타고났나 봐요. 마누라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떠들어대기 바빴다. 공연히 목에 힘을 주는 마누라 기대대로 며느리에게서는 편지가 열심히 날아왔으며 식구들 생일도 잊지 않고 생일 카드를 보내왔다. 그리고 수속을 시작한 지 1년 반 만에 며느리가 흥분한 목소리로 도착 날짜와 시간을 알려왔다. 그날은 7월 하순이었다. 100도가 넘는 무더위는 그늘 밑까지도 파고들어 왔으며 병두와 마누라는
아침부터 샤워를 하고 집안을 청소한다고 수선을 떤 다음 일가족은 LA 공항으로 나갔다. 키가 작은 병두는 빼곡히 서 있는 사람들 사이로 열심히 고개를 있는 대로 뺀 채 긴 복도를 걸어 나오는 사람들 속에서 제철을 찾느라 두리번거렸다. 웬 놈의 이민 가방들은 그리도 크고 무거운지 식구대로 달려들어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며 마중 나온 친척들을 찾기에 불안해하는 얼굴들이었지만 커다란 짐보따리 속에는 꿈과 풍요와 희망이 그득그득 채워져 보였다. 하지만 그 꿈과 풍요와 희망이 좌절과 피곤과 방황으로 또는 체념으로 흐른다는 사실을 깨닫기에는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지. 손을 마주잡고 쭈뼛쭈뼛 나오는 노부부를 보고 영감은 혀를 찼다. 발 묶이고 귀 막히고 입 다물어질 건데 뭐하러 들어오는지. 그리고 자유가 철철 넘치는 철창 속에 스스로 갇혀버릴 것을. 무슨 단체다, 무슨 세미나다 하는 거창한 모임에 피켓이나 들고 인원수 채워줄 줄도 모르고 말도 통하지 않는 손자놈들과 거리감만 생기는 줄도 모르고 뭐하러들 온담. 드디어 며느리가 나왔다. 진노랑 투피스에 하얀 하이힐에 중간형 가방 2개를 양손에 날름 들고 비행기 안에서 내리기 전 화장을 했는지 화사한 얼굴로 다가왔다. 순간 영감의 가슴속에서 철렁하는 소리가 스스로 들렸다. 아이고, 뭐가 크게 잘못된 거요? 하고 시아버지는 느낌으로 금방 알아차렸다. 서울에서의 결혼식 사진 속의 며느리는 고개를 다소곳이 숙인 얌전해 보이는 미인이구나 하고 생각했을 뿐이다. 며느리의 실물을 대하자 시아버지의 판단으로는 한마디로 너무나 거리가 먼 여자였다. 미국으로 시집 온다고 꽤나 모양을 낸 폼이 마누라가 과장해서 떠들었구나 하는 생각부터 났다. 마누라는 며느리가 달랑 들고 나온 가방의 크기와 무게에 노골적인 실망을 나타냈지만 혼수는 따로 배로 붙였겠지 하는 희망으로 금방 웃으면서 며느리의 가방 하나를 받아들었다. 며느리는 신기한 듯 오가는 차들과 사람들을 쳐다보기에 정신이 없었다. 리무진이 멋지게 생긴 미국인 남녀를 내려주고 모자 쓰고 검은 안경을 낀 운전사가 정중하게 인사를 한 다음 가버린다. 힐튼 호텔 전용 버스가 한 무리의 사람들을 태웠다. 검은색 벤츠가 뒷공무니에 금으로 반짝이는 500 숫자를 자랑스럽게 보이면서 한국말로 떠드는 아이들과 노부부를 태워가지고 떠났으며 낡은 스테이션 외건이 남미계 사람들과 짐들을 차가 터질 정도로 꽉꽉 싣고 있었고 막 떠나려는 공항버스를 향해 풍선처럼 뚱뚱한 흑인 여자가 뛰어갔다. 흑인 여자가 뛰어가 버린 그 자리에 병두가 연도도 기억할 수 없는 폭스바겐 벤을 몰고 나타났다. 칠은 있는 대로 벗겨졌고 타이어는 반들반들해서 새 타이어가 필요한 지경이다. 병두는 제철을 바라보며 멋쩍게 웃으면서 차 문을 열고 가방을 실었다. 뒷좌석에 영감 내외가 탔으며 조금 전 조그마한 며느리의 가방에 실망했던 시어머니의 실망보다 더 큰 실망의 눈으로 차를 바라보던 병두의 차는 좁은 치마를 걷어올리고 병두 옆자리에 올라탔다. 그날따라 최고의 더위였으며 프리웨이는 차들이 막혀서 차는 달릴 수가 없었고 그나마 달려있는 에어컨디션은 영 시원한 바람을 내주지 못했다. 하기야 4기통 엔진에 에어컨디션이 시원할 리는 없지만 이글이글 타는 태양을 안고 405 프리웨이를 군뱅이처럼 가는 차 안으로 서쪽으로 기우는 따가운 햇살을 온몸에 받고 앉아있는 며느리 얼굴은 더위에 빨갛게 달아올랐고 병두는 미안해서 절절 맸다. 며느리가 온 후 일주일도 채 못 돼 슬슬 혁신이 일어났다. 방 문제가 제일 먼저 터졌다. 시부모가 쓰는 소위 마스터 베드룸에는 작은 화장실이 샤워장과 함께 붙어 있으며 아들 내외와 김씨가 거실 옆에 붙은 화장실을 같이 썼다. 며느리의 주장은 새색시가 어찌 다른 남자와 같이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느냐며 방을 바꾸자는 것이다. 가뜩이나 혼수도 안 해온 처지로 속옷 몇 개
예물이라고 받고 화가 있는 대로 나 있는 시어머니가 뭐하니? 지가 친정에서는 독실 화장실을 썼나? 형제 셋이서 한 방에서 우글대던 주제에 하고 큰소리친 게 오히려 솔직했다. 병두는 색시에게 점점 빠져들어갔다. 병두로서는 처음 안아본 여자이며 풍만하고 하얀 살결만 봐도 얼굴이 벌개졌다. 그리고 색시 앞에서는 자꾸만 주눅이 들었다. 키도 색시보다 작았으며 색시의 시일한 두 다리에 비해 세 다리처럼 가늘기만 한 자신의 다리도 그렇고 김씨처럼 우람한 근육을 내보이며 훌훌 위통을 벗을 수 없는 초라한 새가슴이었다. 사내구실을 할 때에도 있는 힘을 다했지만 병두는 고양이 앞에 새앙쥐가 되어가는 자신을 매일 느끼면서 움츠러들었다. 제 몸 하나 기 못 피는 처지에 시부모님께 잘하라 어쩌라 하는 소리는 엄두도 못 내었고 방도 결국 바꾸었다. 시어머니가 한 달 동안 버티다가 방을 선선히 내준 이유는 딴 데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목이 말라 부엌으로 물을 마시러 나가다가 막 샤워를 끝내고 나오는 며느리와 화장실을 가려는 김씨가 마주치면서 제 못다 가린 며느리의 풍만한 앞가슴을 훔쳐보는 김씨를 발견하고는 그 다음 날 순순히 자청해서 방을 내주었다. 방을 바꾸자 병두 녀석은 저녁 식사를 끝내기가 무섭게 슬슬 제 방으로 사라지지만 이내 풀죽은 모습으로 쫓겨나왔다. 십몇 년을 살았어도 헬로, 예스, 땡큐 정도밖에 못하는 병두네 식구들을 조롱하듯 며느리는 2년도 못 되어 시부모가 듣기에도 영어를 척척 하는 게 역시 대학물이라도 먹은 게 틀리구나 하면서 감탄을 하고 약도 오르고 했다. 이렇게 해서 며느리의 보이지 않는 힘이 온 집안을 먹어들어갔다. 전화가 고장나도 고지서가 잘못 나와도 며느리가 척척 해결을 했다. 병두는 자꾸만 쪼그라들었고 며느리는 장미꽃처럼 피어올랐다. 그리고 시집을 더욱 무시할 수 있는 구실이 생겼다. 디트로이트에 사는 병든 누이이자 유일한 시누이가 애들을 데리고 친정 나들이를 온 것이다. 그날 그 애들을 처음 보고 놀란 며느리의 얼굴 표정이 아직도 시어머니의 가슴속에 아픈 상처로 박혀있는 것이다. 50대 50이라는데 어찌 그리도 제 아비 쪽만 닮아 나왔는지 머리카락은 너무나 곱슬거려 덜 타다 남은 돼지털 같으며 살결은 반들반들 빛나는 검은 차돌맹이 같았다. 더욱 영감내외마저 놀라게 한 것은 껑충 커버린 손자놈이 아니라 딸애가 안고 온 손자보다도 더 까만 갓난아기였다. 김씨가 며칠 동안 어디 가고 없는 게 여간 다행이 아니었다. 며느리에게는 누이가 시집가서 잘 산다고 해두었는데 친정에는 안 온다고 약속했던 딸이 벼랑간 온 이유를 설명했다. 검은 사위와 이혼을 했고 사위는 같은 검은 여자와 떠나버렸으며 남매와 조그마한 집을 가졌단다. 그럼 이 아기는 도대체 누구의 애란 말이냐? 말없이 한참이나 울다가 딸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더욱 기가 찼다. 외손녀가 하이스쿨에 다니면서 사귄 같은 반 보이프렌드의 아기란다. 원 망할 놈의 세상. 영감 내외는 한숨을 땅이 꺼져라 하고 내쉬었다. 일주일을 집구석에 처박혀 있다가 병두처의 눈치에 못 견디겠는지 딸은 돌아갔지만 며느리는 징그러운 뱀을 보듯이 애들을 대했고 시누이와는 별 대화도 없이 바느질 공장에 다녀와서는 제 방에서 꼼짝도 안 했다. 저녁도 같이 안 먹고 병두놈이 슬슬거리고 눈치를 보며 들락거리는 폼이 햄버거니 타코니 몰래 사들여가는 모양이었다. 시어머니는 오히려 방에서 안 나와주는 며느리가 고맙기까지 했다. 딸이 가버린 후 그런대로 집안은 조용한 가운데 며느리의 활기찬 식성이 시어머니의 비윗장을 긁어놓았다. 식성이 좋아 빵이든 과일이든 잘도 먹어치웠다. 병두처가 지가 번 것은 죄다 친정으로 보내고 한 푼도 살림에 보태지는 않으면서 먹어대기는 극성이라니까. 시집 보낼 때 빈몸으로 보내놓고 딸이 보내는 돈은 잘도 받았으며 미안하지도 않은지 염치가 없어도 한참은 없다니까. 드디어 시어머니의 불똥은
며느리의 친정에까지 날아갔다. 병두차는 아기도 일부러 안 갔는가 봐요. 병두 그놈이 제 처에게 너무 꼼짝도 못하니 큰일이고요. 내 눈에 뭐가 씌었었는지. 공장에 다닌다던 그 아가씨를 정하는 건데 대학 소리에 눈이 번쩍 뜨여서 저 애를 골랐는지. 영감은 마누라의 넋두리를 못 들은 척 밖으로 나와버렸다. 병두는 돌아누워 주간지를 열심히 읽고 있는 아내의 펑퍼짐한 궁둥짝 위에 슬그머니 손을 대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아내는 그 손을 획 뿌리치면서 쏘아댔다. 왜 그래? 나 피곤해. 밤에라도 좀 내 멋대로 쉬게 해줘. 일요일에도 집에서 마음대로 편하지가 못하다니까. 코딱지만한 집에 뭐 그리 청소할 게 있다고 유 어머니는 수선인지. 지금도 저 소리 좀 들어봐. 부엌에서 덜거덕거리는 소리를 말이야. 나만 보면 잔소리에 눈 한 번 곱게 뜨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일요일만이라도 자기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 안 돼. 하루 종일 낮잠만 자다가 다 해놓은 저녁만 먹으면서 반찬이 없다, 식물성이다 하니까 그렇지. 기어 들어가는 소리였지만 나도 바른 소리 한번 했구나 하고 병두는 위험 있는 얼굴을 했지만 벌떡 일어나는 아내의 기세에 그만 얼굴을 돌려버렸다. 유 어머닌 내가 부엌에만 들어가면 잔소리야. 이젠 나도 질려버렸어. 그리고 유도 그래. 10년을 그 세탁소에서 일하면 어쩔 거야? 맨날 월급쟁이야. 좀 남자답게 발전할 생각을 해봐. 하다못해 수완 밑에라도 나가서 장사라도 할 꿈이라도 가져봐. 남들은 몇 년 안 가서 좋은 집에 좋은 차 탄다는데 이게 뭐야? 사흘이 멀다 하고 서버리는 똥차며 미국에서 에어컨디션도 없는 집이라니. 병두는 아내의 설교를 들으면서 도대체 아내가 월급을 얼마나 타며 타서는 뭘 하는지 물어볼 배짱도 용기도 없었다. 얼굴 예쁘고 체격 좋고 학벌 좋은 여인이 아내라는 사실만 알고 있을 뿐이다. 병두는 가난해서 기죽었고 너무나 못생겨서 기죽었고 기세 등등한 어머니 그늘에서 기가 죽어 살아온 데다 미국까지 와서는 영어를 못해서 그나마 남아있는 기마저 죽었는데 이제 아내 앞에서 맥없이 죽어가는 자신을 보니 더욱 쓸쓸했다. 그러나 이런저런 불만에도 꾹 참고 살아주는 아내에게 고마웠다. 그래, 나도 수완 밑에 나가 장사라도 해야겠지. 그래서 아내에게 새 차도 하나 사주고 서울 친정이라도 보내주고 옷도 사줄 수 있을 텐데 무슨 장사를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막연하지만 그래, 아버지에게 은원드리자. 곰곰 생각하던 병두는 거실에서 한국 비디오를 보고 있는 아버지에게 말을 꺼냈다. 아버지, 저 잠시 산보 좀 안 하시겠어요? 달밤에 제주하니? 느닷없이 산보 간다니. 어머니가 끼어들었지만 아버지는 아무 소리 없이 병두에게 눈짓을 보내면서 지팡이를 들고 앞장서기에 병두도 어머니를 못 본 채 하며 뒤따라 나왔다. 아무리 낮에는 덥다는 이곳 벨리지만 해만 지면 시원했다. 옆집에 족보도 없는 개가 철망 사이로 고개를 내밀며 지저댔다. 서울로 치자면 이 동네는 달동네를 조금 면한 수준일 게다. 한 집에 남미계 사람들은 두세 가구가 사는 집도 있다. 병두는 가끔 어머니가 청소하러 가는 닥터 김내니 사업을 크게 한다는 이사장 댁이 있는 동네를 갈 적에는 과연 이런 곳이 진짜 미국이구나 하는 느낌이 들곤 했다. 널찍하고 잘 가꾸어진 잔디며 커다란 집들이며 그 앞에 서 있는 고급 차들, 그리고 이런 부자 동네에 한국 사람들이 당당히 사는 게 자랑스러웠으며 덜덜거리는 병두차가 그 동네를 지날 때에는 미안하기까지 했고 자신이 더 초라하게 느껴졌다. 그래도 이 동네에 사는 게 병두에게는 편했다. 앞에서 다리를 절며 걸어가는 아버지는 누군가 다 마시고 버린 맥주 빈 캔을 주워 이웃집 쓰레기통 속에 넣었다. 그래도 아버지 덕에 이 동네에서는 병두네가 제일 깨끗하다. 잔디도 잘 가꾸었으며 아침마다 몇 집 건너까지 깨끗이 청소를 하며 고향 생각난다고 백일홍도 몇 그루 심었다. 또 아버지는 바로 옆집에 혼자 사는 뚱보 미국 할머니 말벗이 되어주는 게 신기하며
어떻게 영어가 통할까 하고 궁금했다. 어머니는 성격이 활달하여 영어가 통하든 말든 하지만 아버지는 워낙 성격이 내성적이라 전화조차 누가 영어로 할까봐 직접 받지 않는다. 옆에 따라온 병두에게 낮고 슬픈 목소리로 아버지가 말했다. 미국 사람들 너무 저만 아는 주의라 큰일이야. 옆집 노인도 아들이 둘에 딸이 하나래. 그런데도 허구한 날 외롭게 지내는 거요. 달력에 액수표 하는 재미로 산대요. 크리스마스에 자식들이 전부 온대나. 그래서 그날을 향해 하루하루를 액수표로 죽여가고 있는 거요. 자기가 죽는 날이 점점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지도 않은 채 자식들이 온다는 사실만 기다리는 거요. 병두는 오늘따라 유난히 작아 보이는 아버지가 불쌍해 보였다. 몇 블록 떨어진 공원에 오니 늦은 밤인데도 여러 무리의 멕시코 사람들이 그들의 말로 떠들어대고 있었다. 아버지와 병두는 비어있는 철제 의자에 나란히 앉았다. 의자 뒤로 우뚝 선 외등의 불빛을 피해 어둠이 그들의 발밑으로 스물스물 모여들었다. 잠시 동안 부자는 멀거니 연한 바람에 흔들거리는 무성한 나뭇잎만 쳐다보았다. 아버지, 장사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무슨 장사를? 하다못해 수완 밑에 나가 뭐라도 할까 하고요. 무거운 침묵이 어둠과 함께 잠시 흐른 후에 아버지가 신중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사람은 다 태어난 대로 사는 것이다. 정해진 대로 사는 거요. 만들어진 그릇의 용도대로 쓰여지게 마련이지. 간장 담는 종지에 국을 퍼담을 수가 없으며 항아리에 밥을 담아 먹을 수도 없는 거요. 장사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지. 너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고 감사해야 하는 거요. 내 생각으로도 지금의 네 일이 네게 맞는 일이라고 본다. 네가 무슨 장사 경험이 있니, 자금이 있니? 왜 벼랑간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몰라도 너에게 가장 희망적인 것은 네 처하고 열심히 저축해서 10년이나 된 네 경험을 토대로 자그마한 세탁소 주인이라도 되는 거라고 본다. 욕심내지 말어. 사람들마다 너무 돈독이 올라 있어. 분수라도 조그만 일에도 감사하며 겸손히 사는 거요. 아버지의 충고하는 말에 병두는 금방 자신을 잃고 말았다. 자신을 빼앗기고 나니까 마음이 아주 가벼워지면서 편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아버지와 병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씩씩 잠들어 있었다. 샤워를 끝내고 반바지 차림에 건장한 위통을 드러낸 채 욕실에서 싱글거리며 나오는 김씨를 대할 적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방에 있는지 부엌에 있는지 살피기에 바빴다. 예의도 없는 사람 같으니 저 혼자 사는 집인가 다 벗어붙이고 다니게 방을 비워달래야 할 텐데. 하지만 얼마 전 방값을 100불만 더 주었으면 한다고 어렵게 말을 꺼냈더니 예, 그래야지요. 물세, 전기세 하나도 안 받으시고 싸게 있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했을 때만 해도 시원시원해서 김씨가 좋은 사람이구나 했다. 그러나 요즘 며느리를 흘끔흘끔 욕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는 김씨의 태도가 시어머니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상냥하게 아양을 떠는 제철을 보며 헤헤거리는 병두놈 꼴도 비위에 거슬려서 시어머니의 심술이 점점 심해져 갔다. 그 심술은 당연하게 영감에게로 날아갔다. 당신들 저녁살 좀 씻어 밥통에 넣고 밥 좀 눌러주면 안 되나요? 맨날 정영감 집에 가서 성경 공부만 하면 천당 간답디까? 내가 청소하고 늦게 와서 저녁밥까지 하려면 얼마나 피곤한 줄 아세요? 이건 며느리가 상전이라 저녁까지 해서 바쳐야 하니? 걔는 저녁하기 싫어서 일부러 늦게 온다니까. 병두놈이 병신이지. 지 마누라 하나 휘어 못 잡고. 이렇게 시어머니의 짜증은 점점 더 심해져 갔지만 영감은 못 들은 척, 병두는 안 들은 척. 며느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버타임이라고 하고 공장에서 늦게 왔다. 김씨는 샤워도 자주자주 했으며 더벅머리도 상큼하게 잘라버렸고
옷도 새록새록 근사하게 갈아입고 뻔질나게 외출했다. 처자식 데려올 생각은 안 하고 모양 내는 꼴이라니. 한 푼이라도 저축을 해야지. 김씨도 큰일이야. 벌써 제 식구들하고 떨어져 사는 게 몇 년이야. 딸이 보낸 녹음 테이프 들으니까 내가 다 눈물이 나던데. 우리 집에 들어온 그 다음에도 저렇게 모양을 내더니 여자가 생겼었지. 허우대만 멀쩡해가지고 속빈 강정이지. 저런 건달에게 속아 넘어가는 여자들이 한심한 것이야. 영주권 얻으려고 꼬이는 줄도 모르고. 시어머니는 김씨가 미워서 안달이 하나 더 내린 것이다. 며느리는 최근 토요일도 일요일도 외출이 잦아지며 해픈 웃음을 웃어대는 꼬락서니가 시어머니의 마음을 바싹바싹 말려갔다. 공장에 간다느니, 서울서 온 친구를 만나러 간다느니, 머리가 아파서 쇼핑센터에 바람이라도 쏘이러 간다느니 그때그때 변명도 그럴싸했다. 병두가 데려다 주기도 하고 어느 때는 저 혼자 버스도 탄다. 언제나 며느리의 화사한 옷차림 위로 시어머니의 매서운 눈길이 스쳐갔다. 혼자서 멀거니 집에 남아있는 병두만 어머니에게 시달림을 받으면서 애꿎은 한숨만 푹푹 내쉴 뿐이다. 병두의 희망은 아버지가 일요일마다 정령감 따라서 한국 교회에 나가는데 어머니도 따라 나갔으면 하는 것이다. 정신적으로도 피곤하고 마음과 몸도 지쳐서 일요일이면 혼자 있고 싶은 소망이 간절했다. 그리고 생각했다. 아마도 우리 집에는 스트레스라는 것이 온 식구들에게 푹푹 쌓여져 있을지도 모른다고. 일하고 먹고 자고 일어나는 일이 전부이니까. 그래, 며칠 시간을 내어서 옐로스톤이든 요세미티든 가족끼리 다녀와야겠구나 하고 병두는 계획을 짜본다. 여행사에서 2박 3일이니 4박 5일 여행 모집 광고가 신문에 요란스레 나도 병두네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다. 고작 갈비 몇 파운드 사다가 뒷뜰에서 구워 뜰에서 뜯은 상추와 풋고추와 함께 먹는 것이 그런대로 즐거웠다. 그런 날만은 시어머니와 며느리도 의좋게 먹어댔고 김씨까지 호탕하게 웃으면서 맥주를 줄기차게 마셔댔다. 그리고 맛있는 갈비 냄새에 꼭 끼어드는 불청객은 길 건너에 사는 짐이라는 영감이다. 6.25 때 참전했다는 사실 하나로 누가 초대하지도 않고 초대받지 않아도 짐은 꼭 왔으며 병두네도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한 지가 언제인지도 모른다. 짐은 김치도 갈비도 잘 먹었고 전선에서 없어진 오른팔 대신 왼손으로 쌈까지 싸먹었다. 한국을 위해 싸우다 없어진 팔을 대할 때마다 오히려 병두네 식구들이 공연히 미안해지는 것이다. 짐은 맥주가 몇 캔 들어가면 시뻘건 코를 벌렁거리며 이태원이 어떻고 의정부니 오산이니 하며 떠들어댄다. 하도 들어서 모두가 그 다음은 용산이고 그 다음 이야기는 동대문, 남대문 시장이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지만 열심히 들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전쟁과 함께 날려보낸 그의 오른팔을 위로해주는 것이다. 병두가 그의 아내에게서 뜻밖의 전화를 받은 것은 세탁소 일을 거의 끝내갈 즈음이었다. 있잖아, 이유. 일 다 끝났어? 우리 데니스에서 만나. 나올 수 있지? 집으로 가지 말고 곧바로 나오는 거야. 끈적끈적하게 여자 냄새를 풍기는 음성이 전화 안으로 사라지자 병두는 온몸 구석구석에서 남성으로서의 힘이 솟구치며 몸이 근질근질해져옴을 느끼자 얼굴이 화끈거렸다. 아내의 요염한 얼굴이 화장실 거울에 반사두는 착각에 얼른 수도꼭지를 틀어 대충 얼굴과 손을 씻고 작업복을 벗어서 가방 속에 쑤셔 넣은 다음 아침에 입고 나온 옷으로 갈아입고 밖으로 나왔다. 미쓰리가 뒷문 밖에서 오빠가 데리러 오기를 기다리는지 담벽에 등을 기댄 채 서 있었다. 긴 머리를 핑크색 리본으로 묶어서 올린 하얗고 가는 목덜미가 귀여웠다. 미쓰리가 빙긋이 웃으면서 병두를 바라보았다. 병두는 미쓰리의 웃음을 대할 때마다 가슴이 잔잔하게 뛰었으며 따뜻한 전류가 온몸으로 퍼져나감을 느낀다. 그리고 알 수 없는 편안함이 병두를 자신감 넘치게 만들었다. 병두가 서울에서 장가를 들고 왔을 때에도
미쓰리는 포근한 미소와 진실된 축복의 말을 주었다. 언제나처럼 변함없이 점심시간에는 비누와 약품 등이 있는 조그만 창고에서 전기밥솥에 따뜻한 밥을 짓고 집에서 해온 멸치볶음이나 장조림과 어느 때는 김까지 구워 알루미늄 호일에 싸가지고 와서 병두에게 점심을 해주었다. 병두는 미안해서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미쓰리의 과장 없는 정성에 그 시간이 하루 중 제일 기쁜 순간이었지만 아내가 오고 나서 그 점심을 더 이상 받아 먹을 수가 없어 사양했다. 저녁바람이 시원했다. 차들이 하나둘 헤드라이트를 켠 채 달려간다. 캐딜락, 올스모빌, 쉐보레, 다치, 토요타, 볼보, 닛산, 아큐라들이 제 갈 길을 향해 질주한다. 달리는 차들을 바라보며 병두는 생각에 빠져 차의 헤드라이트를 켜는 것을 잊어버려 마주오는 차마다 빵빵대어 후다닥 불을 켰다. 이번에 개탄 돈으로 새 차나 한 대 살까. 현대 엑셀을 사면 돈이 남을 것이다. 그러면 아버지 서울에 한번 보내드리자. 어머니 앞에서는 말도 꺼내지 못하지만 어느 날 밤 정령감 댁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올 때였다. 그날따라 아버지는 더 늙어 보이고 피곤해 보였다. 네 할머니 생각이 나는구나. 추석이 되어도 설이 되어도 누가 성묘를 하겠냐. 그렇다고 이곳에서 돌아가신 날 뭐를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찾아가 봐야 하는 건데. 그때 아버지의 긴 한숨소리가 귓가에 아직도 맴돈다. 그러면 아내에게는 무엇을 해줄까? 그래, 현대 엑셀을 아내에게 해주는 거야. 아내가 좋아하고 놀라는 모습을 상상하니 병두는 약간 흥분되기까지 했다. 다음 달이 마침 아내의 생일이니까 생일 선물로 주는 거야. 지난달 개돈 만불의 현찰 뭉치를 옷장 속 카펫 밑에 아무도 모르게 감춰두었다. 주인이 보너스로 3년 동안이나 돈을 부어 타준 것이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내도 모르는 사실이었다. 병두는 그 돈만 생각하면 어깨가 펴지고 아주 부자가 된 기분이었다. 아내 앞에서도 공연히 폼만 잡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우스워서 비실비실 혼자서 웃다가 어머니에게 허파에 바람이 들어갔느냐고 핀잔도 들었지만 그래도 웃음은 자꾸 나왔다. 데니스에 도착하니 아내는 먼저 와서 있었다. 노란색 원피스가 꽃처럼 환한 얼굴에 잘 어울렸다. 쭉 뻗은 두 다리 밑에는 은색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샌들이 통통한 발 위에서 까딱까딱 흔들거렸다. 미국 여자들처럼 다리를 싹 꼬고 앉아있는 모습이 아주 근사했다. 병두는 아내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아내 앞에서는 자꾸 주눅이 드는 자신을 의식하고는 목에 힘을 주면서 고개를 똑바로 들고 아내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의자가 꺼지듯 병두의 몸이 쪼그라들었다. 이놈의 의자가 왜 이리 얕은가. 아무리 궁둥이를 올리고 허리를 꼿꼿하게 펴도 키가 작은 병두는 아내 앞에서 얕은 자세로밖에 앉을 수가 없었다. 아내는 뭐 그리 용을 쓰느냐는 눈으로 병두를 내려다보았다. 노랑머리 여자가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냉수 2컵과 메뉴판을 가져왔다. 병두는 눈만 껌벅껌벅거렸다. 맥도날드와 짜장면 파는 중국집이나 몇 번 갔었지 별로 근사해 보이지도 않는 곳이지만 이런 데는 처음 와보는 것이다. 결혼 전에 가끔 미쓰리와 들르던 피자집 생각이 났다. 피자 한 판 먹으면서 몇 시간을 이야기했어도 하나도 지루하지 않았으며 병두가 지금 느끼는 부담감도 전혀 느끼지 못했었다. 아내가 싱긋이 웃으면서 메뉴판을 보고 적당히 주문했다. 커피가 나왔다. 아내는 설탕도 크림도 안 타고 블랙커피를 소리 없이 마셨다. 취기를 이 늦은 시간에 커피를 마시고도 밤에 잠이 올까? 아내는 손가락에 끼어있는 18금 결혼반지를 만지작거리면서 얼굴이 약간 심각한 표정으로 변했다. 아내가 심각해질 때는
도톰한 입술이 앞으로 뾰족 나왔다. 예쁘다고 병두는 느꼈다. 갈색으로 염색한 순 많은 아내의 머리카락들이 천장에서 돌고 있는 커다란 바람개비에 부드럽게 날렸다. 병두는 벼랑간 소변이 마려웠다. 이 엄숙한 순간에 채신머리 없이 화장실에 간다고 할 수도 없고 아내 앞으로 자기의 초라한 뒷모습을 내보이며 뚜벅뚜벅 걸어나갈 용기도 없어 참기로 했다. 에어컨디션이 잘 되어 서늘했는데도 병두는 자꾸만 덥게 느껴졌으며 도수 높은 안경을 코 위로 밀어 올리는데 열중했다. 나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하다니? 얼굴은 미인이고 몸매는 육감죽이고 성질은 개떡 같으며 거기다가 지독한 얌체이고 남편 알기를 모조리 가진 것도 없으면서 못생겼고 가냘픈 병신 같다고 생각할 것이지만 아내여, 당신이라는 여자는 돈만 모는데 열심이고 살림에는 관심조차 없고 먹어라 하며 공짜로 먹으면 되며 진실성이 없고 교만하고 아주 간교한 여자다. 이렇게 아내 앞에서 소리칠 수 있으면 얼마나 사나이답고 통쾌할까. 병두는 앞에 놓인 얼음물을 꿀꺽 마셨다. 너무 급히 많이 마셨기 때문에 차가운 물이 가슴을 꽉 누르는 듯했고 머리가 다 띵해졌다. 유는 나 사랑하고 좋아해? 오렌지색 립스틱이 아내에겐 참 잘 맞았다. 저 예쁜 입술을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다. 절대로 그 집만은 허락하지 않았다. 병두는 이번에는 대답 대신 냅킨으로 흐르지도 않은 땀을 푹푹 닦아댔다. 우리 이혼하자고. 무거운 방망이가 병두의 뒷머리를 꽝 하고 내리치는 것 같아 온몸에 열기가 싹 가시면서 다리가 의자 밑에서 후들후들 떨리며 등골이 오싹했다. 아내 얼굴이 가물가물 멀어져 간다. 우리 이혼하자고. 서로가 장래에 희망이 없는데 질질 끌며 세월만 보내면 뭐해. 허송세월이고 시간 낭비지. 나도 이유 사랑하지 않지만 이유도 나 사랑 안 하는 것 난 알아. 우리는 철저하게 안 맞는 부부야. 이유도 알았을 거야. 내가 이유하고 별로 같이 살아갈 의욕이 없다는 것을. 부모님께 미리 이야기해서 시끄러울 것 없이 우리끼리 깨끗이 해결하자고. 젊은이들답게 말이야. 병두는 아내가 애써 웃으면서 짓거리는 소리가 귀에서 나는 윙 소리 때문에 멀리서 울려오는 메아리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또 하나 부탁은 있잖아. 그 돈 말이야. 만불. 위자료 쪼로 나 줬음 해. 아니, 카펫 밑에 놓고 그 위에 헌 박스들을 올려놓고 또 그 위에 안 덮는 이불까지 올려놓았는데 저 여우가 어찌 알았을까. 나하고 이혼하고 유와 맞는 여자와 재혼해. 나는 처음부터 아니야. 어머니 말 듣지 말고 유 맘대로 좀 해봐. 유 인생이야. 시간은 남의 사정 같은 것에는 초연하게 몇 주일이 흘렀다. 어머니는 청소하러 가고 아버지는 정년감대기에 간 사이 병두의 처는 커다란 가방 3개에 그녀의 옷들을 챙겨놓고 큼직한 핸드백에 귀중한 영주권과 현찰 만불을 넣은 것을 소중하게 껴안고 새장 같다던 시댁을 아무 거리낌 없이 영원히 나가버렸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김 씨도 가방을 싸들고 말없이 방을 깨끗이 비우고 어디론지 가버렸다. 병두는 안 맞는 옷과 불편한 구두를 벗어버린 것 같은 후련하지만 고통스러운 심정으로 빨래를 기계 속에 집어넣고 있었다. 며칠 잠을 못 잔 탓인지 피곤하고 나른했으며 오늘따라 유난히 목만 탔다. 심한 갈증이 목구멍으로 가슴속으로 밀려오는 것이다. 아주 심한 갈증이. 미쓰리가 차가운 얼음물 한 컵을 가지고 온 것은 병두가 물을 마시려고 막 돌아서는 순간이었다. 미쓰리가 잔잔한 미소를 띤 채 따뜻한 눈으로 병두를 바라보았다.